시간을 보내셨나요? 만약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동심으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아마 하루 3시간, 길게는 4시간 가까이를 대중교통 안에서 시달리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20시간, 한 달이면 무려 80시간입니다. 주변에서 왜 굳이 그 돈을 주고 서울의 닭장 같은 낡은 아파트를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 하루 4시간 가까이 길거리 버리느니 서울에 방 한 칸이라도 내 몸 누일 곳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퇴근 후 부부가 같이 저녁 먹고 산책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주 작은 초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A씨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쓸쓸한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너무 작아서 가족이 살기엔 부적합하다. 환급성이 떨어진다며 철저히 외면받았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즉 12평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들은 크고 쾌적한 신도시 아파트를 포기하고 서울의 좁고 낡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터 통한 시장 분석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초소형 아파트 매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전점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숫자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아파트 거래 건수는 무려 4,66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이 3,489건이었으나 딱 1년 만에 무려 33.6%나 거래가 폭증한 겁니다. 이 숫자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202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2006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대 상승기, 이른바 부동산 강풍이 불었던 시기죠. 심지어 집값이 미친듯이 솟았던 2020년, 2021년 연끌장 때보다도 지금 서울의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 더욱 활발하게 손바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노원구 4,441건, 전통적인 2030의 연끌 성지이자 재건축 기대감을 품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한 지역입니다. 2위로는 강서구 2,806건, 마곡지구한 거대한 일자리 호재와 강남까지 이어진 9호선의 파괴력을 가진 곳이죠. 3위 구로구 2,545건, 주벨리 출퇴근 수요가 탄탄해 직주 근접을 노리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과거 초소형의 아파트 인기는 철저하게 1인 가구 고소득 직장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 역시 이번 통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거래량을 보였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강남을 넘어 노원, 강서, 구로, 동대문 등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초소형 아파트 매수 열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무섭게 올리면 당연히 가격도 뛰겠죠. 지금 초소형 아파트 시장에서는 연일 신고가 즉 역대 최고가 거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성지 2단지입니다. 이곳은 전용 14제곱미터, 예전 평수 치면 14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형 평수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아파트가 무려 7억 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 평양은 6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단 반년 만에 1억 3,500만원이 뛴 겁니다.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죠. 인근에 있는 가양 6단지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전용 39제곱미터 매물이 이달 10일 9억 5천만원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10평대 아파트가 10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연초 거래가는 8억 2,500만원 선이었습니다. 강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원구 하계동의 한신아파트 전용 35제곱미터는 지난 16일에 6억 2천만원에 손바뀜되었습니다. 이 매물의 올해 초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1억 9천만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무려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동대문구 영도동 동대문 프로지오시티 전용 36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20일 4억 5,900만 원이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일까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장 중개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장을 관통한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면적보다 입지를 선택하는 가치관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기성세대의 집은 무조건 넓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조금 힘들더라도 경기 외곽의 신도시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2030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정판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왕복 3-4시간의 지옥같은 출퇴근에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집이 좀 좁더라도 직장과 가깝고 최상급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중심부에 살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집이 좁으면 답답하지 않냐고요? 이들의 좁은 공간의 답답함을 훌륭한 서울 인프라, 즉 트렌디한 카페, 복합 쇼핑몰, 한강공원 등 집 밖의 공간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은 잠을 자고 휴식하는 코어 공간으로 그 의미가 제정이 된 곳이죠. 둘째, 뼈아픈 전세 사기 포비아가 만든 대체제 찾기 현상입니다. 사실 1, 2인 가구라도 굳이 초소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는 넓고 쾌적한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 휩쓴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도 확산되면서 아파트 아닌 주택 상품은 매매든 전세든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황금성이 뛰어나고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안전한 아파트만을 고집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 안에서 결국 초소형 아파트만이 유일한 선택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대출 규제와 세 번째는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와 벼락거리 트라우마의 결합입니다. 현재 서울의 국민평수 아파트 매매가는 2030 세대가 순수하게 모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면 DSR 등 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니 이른바 영끌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산과 대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서울의 초소형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현혹되기 쉬운 장점들에 숨겨진 치명적인 단점들도 반드시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납지옥과 평당 단가의 역설입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지 않으면 금세 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옷장 하나, 침대 하나 들어가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주변의 30대 아파트보다 오히려 평당 단가가 훨씬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비 역시 공용 면적의 비율 때문에 평당 관리비가 대형 평수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비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 전쟁과 노후화된 커뮤니티입니다. 서울인 대다수의 초소형 아파트 단지들은 1990년대에 지어진 구축 북도식 아파트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해 매일 밤 주차 전쟁을 치러합니다. 또한 최신 신축 아파트 자랑하는 헬스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같은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가치와 황금성의 한계입니다. 지금은 1, 2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초소형이 인기지만 만약 이들이 자녀를 낳고 3인 이상 가구가 되면 결국 집을 넓혀 떠나야 합니다. 학군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향후 서울 내 양지의 신축 공급이 늘어나거나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 가장 먼저 가격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는 편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특실 속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송승헌 대표는 적금의 현상을 진단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격 부담과 입지 선호가 맞물리면서 싸고 입지 좋은 초소형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종착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없는 층이라면 한번 외곽으로 밀려났을 때 주요 지역으로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핵심지의 작은 평형에 진입해 방어막을 치는 전략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자본을 축적하고 차근차근 평형을 넓혀가는 갈아타기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가진 자본과 대출을 합쳐 5억 원을 서울 핵심지 인근의 10평대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몇 년간 거주하면 원금을 상환하고 돈을 모으는 사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집값이 6, 7억 원으로 상승한다면 그 시세 차익과 모아둔 돈을 합쳐 서울 내에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사다리 타는 것이죠. 처음부터 10억, 15억 아파트를 노리면 무주택자로 머물기보다는 작더라도 내 자산을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레일에 올려두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길고 깊게 살펴본 서울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몰이는 단순히 작은 집이 유행이다라는 말로 충칠 수 없는 무거운 현상입니다. 미친듯이 치솟는 집값, 팍팍하게 조여오는 대출 규제, 전세 사기의 공포, 그리고 내 삶의 질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2030 세대의 치열하고도 눈물겨운 고민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방 한 칸이라도 내 몸 누일 곳을 찾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들의 선택을 기성세대의 잣대로 섣부른 영끌이라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10평 남짓한 공간은 비잡은 새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험난한 자본주의 폭풍을 피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첫 번째 방공호일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억 원의 가용자금이 있다면 출퇴근을 멀지만 넓고 쾌적한 경기도 외곽의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납은 부족해도 인프라가 완벽한 서울 도심의 12평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현재의 주거 고민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인사이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